유튜브에서만 보다가 네. 실제로 보니까 네. 신기하다 네, 이런 네. 분들도 있고. 저는 친근합니다. 아, 그런 그래요? 걸 표현을 하자면 네. 그만큼 네. 제 영상을 많이 보셨다는 아, 말씀이시겠죠? 네네. 네. 간단한 소개. 요식업 이제 햄버거 집을 1년 정도 막 잘 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먹고 살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 2달 정도는 아예 쉬는 날 없이 일하다가 네. 10시 출근했다가 그 다음에 10시 반에 마감을 하면은 집에 들어오면 10시, 11시 반 넘고 네. 그래서 가족이랑 있는 시간이 너무 없고 아이까지 생기고 해서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유튜브에서 이제 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제가 네. 좀 안 좋아하는 그 신나는 그 사람 때문에 예전부터는 네네네. 관심이 있긴 있었었거든요. 네네네. 수업은 일단 신청을 해놓고 가게를 운 좋게 한 달 만에 정리를 하고 이제 수업에 집중을 하면서 네. 이제 셀러 생활을 하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네. 근데 요식업까지 하시다가 예. 많이 몸도 힘들고 시간도 그렇고 네. 하셔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예. 이 온라인 사업이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좀 어느 정도 아셨나요? 사실 제가 처음에 수업 들었을 때는 아예 거기에 매몰돼서 내 주변 사람들도 다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네네. 왜냐면 그걸 처음에 이제 강의로 접하고 내가 잘된 사람들만 보게 되니까 너무 이게 돈 버는 게 자리만 잡히면 너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얼른 자리 잡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권해야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감과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하고 나니 너무 어렵다. 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제가 남이사님 이제 채널 보고 이제 채널 쭉 보고 남이사님이 쓰신 글들이나 이렇게 보면서 좀 더 생각을 정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네. 셀러 생활과 유통에 대해서. 네. 네. 그 전에 시즌 상품을 하셔서 네네네. 빅파워까지 찍으셨다고. 예. 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업을 들었었을 때 이제 시즌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왜냐면은 계절적으로 고객들의 욕구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하면은 손해를 보는 거다. 뭐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저도 나도 그럼 무조건 해야지라고 해서 이제 이것저것 이제 알아보다가 왜냐면 초반에 보증금 같은 거 명목으로 조금 목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보증금이 필요해요? 거래가 없다 보니까 제조사 쪽에서 처음에 1,0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달 물때에서 바로 깎긴 했었어요. 그나마 믿을 수 있는 네네. 제조사여서 다행인데 계약서 네. 같은 거 혹시 쓰셨어요? 안 썼죠.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네, 왜냐면 이렇게 해서 그냥 제조사가 네. 물건을 안 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 다단계처럼 해서 물건 줄 것 같이 하다가 나르는 경우나 네네. 혹시라도 이렇게 진행하신다면 앞으로는 예. 내 돈이 들어가는 만큼 계약서는 무조건 작성을 해 주셔야 네,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그 제품이 잘 돼가지고 예. 판매가 계속 점차 잘 되셨나 봐요. 사람들한테 좀 소구가 됐는지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한 중반쯤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판매가 그래도 좀 잘 이루어졌어. 초반에 좀 잘 이루어지다가 극시즌으로 돌아가니까 판매량이 좀 떨어지고 밑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조금 하위 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매출이 좀 안 나오는 상태에서 쿠팡에서는 이제 광고를 돌렸었어요. 네. 근데 쿠팡에서는 또 매출이 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좀 매출이 좀 나온 케이스였던 것 네. 같습니다. 지금 그런 매출이 많이 빠지셨고, 네. 이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시즌 제품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준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네, 고객들의 욕구가 계절적인 욕구가 확실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매량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시즌 때는 상단에 노출됐다는 게 1페이지 중단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네, 제일 1페이지. 많이 갔을 때는 12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12위 1페이지에? 1페이지 12. 네. 예. 박람회 같은 것도 많이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런 쪽에서 소싱한 제품도 있으세요? 네, 지금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그 박람회에서 소싱한 네, 이 제품. 네, 이 제품이 이제 박람회에서 소싱을 한 제품인데 박람회를 가니까 이제 제일 좋았던 점이 물건을 실제로 보고 내가 만져보고 느껴볼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고요. 써보니까 너무 재질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만드신 분이 섬유회사에서 오래 일하시다가 이제 나오셔가지고 본인께서 이제 벤처로 만드신 제품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사무실 찾아가서 소싱을 하게 된
제품이었습니다. 지금 판매는 감사하게도 잘 이루어져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고를 제가 다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추가로 지금 제 생산에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일단은 저의 생각부터 네. 말씀드리고 네. 스토어에 이 시즌 제품 2개밖에 없는데 네. 이 시즌 제품에 분배할 수 있는 그런 네. 시간이 되거나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는 게 좋지만 네. 그래도 꾸준히 시즌이 아닌 제품에 계속해서 신경을 쓰는 게 좋아요. 네. 지금 유튜브에도 시즌 제품을 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이 판매에 있어서 꾸준히 롱런 하려면 네. 결국에는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상품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첫 번째는 이 상품이 뭐 이런 소비재나 그런 재구매가 이루어져서 또는 내가 브랜드력을 쌓아서 네. 이 브랜드만 보고도 제품을 살 수 있는 네. 그런 단계까지 가거나 네. 아니면 두 번째는 제품에 대해서 더 뾰족하게 파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네. 잘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해서 더 좋은 제품을 계속해서 발굴을 해야 돼요. 한번 팔아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네. 이 제품의 경쟁사들을 다 분석하고 네. 경쟁사들의 제조사를 파서 거기서 앞으로 더 좋은 기능이 있는 그리고 차별화된 그런 기능이 있는 제조사를 찾아서 네. 직접 그걸 딴 다음에 그 시장을 먹는 게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제품이 잘 된 제품이긴 하지만 네. 다음 시즌에도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네. 왜냐면 다음에는 더 좋은 기능의 제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상품에 대해서 제조사와 컨택을 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구매나 이런 부분에 기대할 수 없는 제품이라면 네. 리빙 제품이나 이런 가전제품 제품이라면 네. 초보는 사실 초반부터 브랜드력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상품에 대해서 연구하고 네. 좋은 제조사를 따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네. 판매에 대해서 중요하긴 하지만 네. 이렇게 수평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계속해서 찾는 것보다는 네. 지금 이 수요가 확인된 상품에 대해서 더 분석을 하고 파서 네. 다음을 준비하는 것 네. 오히려 롱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거기서 2차적으로 파생되는 거는 제조사와 유통사가 친해진 다음에 네. 이 브랜드의 다른 제품을 꾸준히 소개받는 것. 그래서 그 제품의 제조사에게 내가 인정받았을 때 네. 독점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요 제품, 네. 요 제품 같은 경우에 네. 유통사한테 독점을 주지는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는 불리하다고 봐요. 무조건 독점을 먹는 게 가장 좋고 네.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최소한 판매 가격의 메리트는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순간 요 일주일만 내가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 네. 또는 공동구매를 하겠다 네. 이 정도로 해서 허가를 받을 정도의 협상은 끌어내야 돼요. 그게 잘하는 유통사와 네. 그냥 한탕 팔아먹고 끝내는 유통사와의 차이예요. 이 제품이 지금 판매가 꾸준히 올라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고객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메리트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제조사에서 그 메리트와 연관되는 제품을 출시를 했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가져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업력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프라를 점점 넓히고 계속해서 롱런할 수 있는 상품을 네. 남들보다 빠르고 쉽게 가져올 수 있겠죠.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어떤 유통사의 그런 항목입니다. 비슷한 결의 상품을 어느 정도 히트를 시켰다 하면 거기서부터 내 고객이 규정이 되고 거기서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초반에 너무 판매에만 집중하면 조금 나중에 힘들 수 있는 그런 거를 알아주셨으면 해요. 바로 매출이 중요하시겠지만 네. 영상에서 강조드렸던 대로 네. 누구나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은 그만큼 메리트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제품을 소싱할 때도 내 고객을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제품을 생각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최소한 2개 정도만 그 같은 결의 상품을 소싱을 해서 히트를 시켰다면 네. 그걸 기반으로 내가
지금은 여력이 없겠지만 인스타그램 채널을 만들 수도 있고 네. 뭐 다른 블로그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기반을 다져가는 게 좋지 마치 김밥천국처럼 네. 아니면 다른 도매 사이트처럼 그냥 그렇게 잘 되는 상품만 찾아다니다 보면 너무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다는 거죠. 너무 얕게만 눈앞에 판매만 보는 그런 사업이 된다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격한 공감을 하는 네. 상황인데 네네네. 뭐 제가 시즌을 했다 보니까 이제 수입이 크게 끊긴 상태에서 그렇게 서칭만 하고 있다라는 게 가끔 한 번씩 뭔가 좀 내가 이러고 있으면 되나? 다른 사람들은 막 물건 지금 막 팔고 있는데 라는 거랑 막 계속 오버랩 되면서 내가 몇 개를 팔아서 그 중에 히트되는 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네네네.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가지면 네. 예를 들어서 나만 이렇게 계속 상품 소싱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상품 소싱이 전체 유통의 70% 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좋은 상품을 발견했을 때 네. 소싱을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거지. 상품 실패했으면 다른 상품 바로바로 찾는 것보다는 네. 내 경쟁력을 쌓아서 네. 내가 소싱을 제안을 했는데 네. 안 되는 경우를 줄이는 게 좋죠.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대로 회사 소개서 같은 게 가장 단적인 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회사 소개서를 만들어가지고 네. 오늘 좀 남선님 어떻게 보실지 네네네. 이제 그래서 바탕화면에 놨뒀는데 네네네. 그게 난 뭐가 문제지? 알겠습니다. 회사 소개서는 이따가 제가 또 봐드릴게요. 네. 네네. 말씀드린 대로 이쪽 카테고리가 재구매 부분에는 약한 부분이 있어요. 네. 하지만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약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재구매가 가능한 상품을 접목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품에는 대입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 피부 미용기기가 있어요. 네네. 오늘 올라올 영상 중에 쇼호스트 분이 공동구매했던 피부 이렇게 미는 MTS라는 기기가 있는데 네. 앰플이랑 같이 패키지로 섞어서 판매를 해요. 네네. 같이 만약에 써보면 앰플이 더 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따로 앰플을 구매할 수 있는 거고 그 스토어가 내 브랜드가 되는 걸 수도 있고 네. 계속해서 재구매 가능한 상품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 돼요. 저도 이런 비슷한 걸 팔아봤거든요. 네. 눈에 대한 니즈가 많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눈에 대해서 민감하거나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눈에 좋은 패치 하나씩만 껴서 네. 사은품으로 넣었어요. 네. 그러면 이거 같이 해주신 패치도 너무 좋네요 하면서 그게 재구매되는 상품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쪽으로 라인이 이어지면서 같이 판매되면서 내가 패치가 주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만약에 그게 더 잘 되면 재구매를 계속 유도하도록 하면서 시즌 제품뿐만 아니라 네. 롱런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거죠.